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바로 람보르기니 서울 전시장입니다. 람보르기니는 국내에 2개의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삼성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 있는 동대문에 전시장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원래는 인중중고차 전시장이었는데 1층은 신차 전시장, 2층은 인중중고차, 3층부터 6층까지는 서비스 센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입부터 점검까지 받을 수 있는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람보르기니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전시장 1층은 신차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대의 신차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모두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신차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화이트 컬러의 람보르기니의 슈퍼 SUV, 최초의 SUV 모델인 우르스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박스까지도 적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가장 끝에 있는 차량은 람보르기니의 슈퍼 스포츠카 우라칸 2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컬러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V1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람보르기니는 자연흡기 엔진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V8이 아니라 V1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또 람보르기니 차량만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우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디 컬러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이 하단 파츠를 보면 과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르스도 상당히 과격한데 이런 화이트 디자인 포인트들을 통해서 더욱더 선과 면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레이더 센서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서 람보르기니에서도 크루즈 컨트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노란색 바나나라고도 불리는 캘리퍼입니다. 캘리퍼가 무려 10피스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기본 E클래스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피스톤이 적용되어 있는데 우르스는 무려 10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조차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도 지금 옵션이 들어가 있고 지금 안쪽은 화이트 컬러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새 차이기 때문에 앉아보진 않을게요. 지금 루프박스까지도 람보르기니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르스는 노란색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노란색 우르스는 많이 보셨을 텐데 화이트 우르스는 좀 보기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우라칸 차량입니다. 우라칸은 정말로 멋집니다. 우라칸 사실 람보르기니 SUV도 멋지지만 람보르기니는 이런 슈퍼스포츠카가 정말로 멋진 브랜드죠. 그래서 이런 슈퍼스포츠카는 공력 성능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낮아요. 차체 자체가 정말로 낮게끔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옆에서 보면 정말 낮습니다. 이 리프트를 띄워야만 방지턱이나 조금 높은 언덕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날카롭죠. 그리고 이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와 캘리퍼 컬러를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휠 디자인 보세요. 휠 디자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형광색으로 이렇게 캘리퍼를 맞췄어요. 이렇게 바디 컬러와 깔맞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우라칸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디 컬러와 깔맞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 캘리퍼가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부분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우라칸 시승기도 한번 전달 드렸는데 정말 감탄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V10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뒤에서 보면 엔진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라칸 스파이더도 있는데 스파이더는 엔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쿠페는 엔진이 보이고 스파이더는 뚜껑이 열리지만 엔진이 안 보인다라는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황금색을 띤 우라칸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 제가 시승기를 통해 전달드렸던 컬러도 바로 이 컬러였죠. 그래서 후면부를 보면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 리어 스포일러 여기 안쪽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서 차를 더욱더 눌러서 고속주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다 공기역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머플러의 위치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밑에다 위치를 하는데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약간 위쪽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하단 디퓨저 보세요. 이 과격한 거. 디퓨저는 정말 너무 과격합니다. 그래서 디퓨저의 역할은 여기서 생성되는 와류를 줄여줘서 더욱더 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게 이 디퓨저의 역할인데 이런 디퓨저가 진짜 디퓨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차량들에도 디퓨저처럼 생긴 디자인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디퓨저는 이 정도는 돼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실 예전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후방 카메라 같은 이런 편의사항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편하고 안전하게 뭐 주차를 한다거나 여성분들까지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우라칸과 가운데 우라칸은 전면부가 조금 달라요. 근데 전면부가 다른 이유는 이 차량은 RWD 우라칸 에보 RWD 모델 후륜 구동 리어 휠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오른쪽 차량은 AWD 올 휠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범퍼 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범퍼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RWD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WD 디자인은 이렇게 한 번 더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휠 람보르기니 우라칸인데 리어휠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모든 동력을 후륜에서 발휘를 합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 차를 운전하면. 제가 지난번에 탔던 모델도 이 후륜 구동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죠.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프렁크라고 부르는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골드빛 컬러는 펄감이 정말로 인상적이에요. 정말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캘리퍼가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바디 컬러와 통일하진 않았고 휠 디자인은 아까 AWD 모델이 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넓게끔 이렇게 브레이크 열을 다 빼낼 수 있게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휠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가 정말 엄청 광폭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305 사이즈거든요. 300mm가 넘는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라칸은 정말로 멋지죠. 그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에드퍼스넘이라고 해서 람보르기니의 쉽게 말하면 인디오더. 람보르기니 사실 모든 부분이 다 인디오더긴 해요. 이런 슈퍼 스포츠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모두 다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컬러칩 같은 부분을 통해서도 뭐 실제 컬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데칼이 스티커가 아니라 실제 도색으로 이렇게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이런 에드퍼스넘이 제공하는 장점 중 하나겠죠. 휠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인테리어 가죽도 직접 만져보면서 질감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전 좀 특이한 색 하고 싶은데 빨간색, 뭐 검은색 이런 거는 뭐 벤츠 BMW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이런 보라색을 한다든지 보라색은 좀 너무 그런가요? 약간 이런 색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색 있잖아요. 일반 뭐 독일 3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컬러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여기도 휠 지금 이 휠도 정말 멋지죠. 네,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샘플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캘리퍼 샘플입니다. 저는 뭐 어디 그런 백화점 가는 것보다 이런 데 가는 게 훨씬 더 신나고 기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캘리퍼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고 아까 우라칸에 적용되어 있던 형광색 캘리퍼. 야, 이 은색도 진짜 멋진데요. 은색 캘리퍼. 여기는 센터락. 아벤타도르에 적용되는 센터락까지도 여기 샘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신차 전시장을 살펴봤고요. 2층과 3층은 인증 중고차 전시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서비스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 람보르기니 서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차, 중고차, 서비스 센터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대문 람보르기니 서울 전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앞에 오늘 시승할 우루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하나 지나고 문을 또 하나 지나면 짠! 오늘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의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진짜 멋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란색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 노란색과는 또 다른 그런 정말 강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시승했었던 그 우루스보다는 옵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딱 우루스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캐치가 되실 거예요. 어떤 옵션 들어가 있고 뭐 카본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루스를 타보면서 시승기까지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와, 람보르기니 SUV를 지금 타보고 있는데요.
SUV라고 하더라도 람보르기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운전석에 앉으면 느낌 자체가 여타 다른 SUV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모든 부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고급스러운 실내는 물론이고 굉장히 스포티한 인테리어가 한눈에 시선을 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리뷰도 따로 전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인테리어에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정말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원입니다. 기본, 우리가 뭐 쉽게 말해 깡통이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기본 트림, 우리가 깡통이라고 부르는 시작 가격 자체가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차가 바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에는 무려 옵션만 1억 원 이상, 1억 1천만 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같은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인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도 정말로 좋은 차량이죠. 사실 그게 메인 모델들인데,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하더라도 기온이 영하 10도 요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영하의 날씨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런 슈퍼 스포츠카들은 운행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타이어 그립력부터 시작을 해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슈퍼카 오너분들은 차를 봉인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봉인해서 이제 봄날을 간절히 기다리기 마련인데, 이런 추운 겨울날 혹독한 컨디션 속에서도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아주 제 역할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가 무려 6가지입니다. 6가지의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온로드 주행 모드 3가지,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모드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핏의 하단 부분에 보면 애니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애니마라는 뜻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가 이태리 차다 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마는 영혼을 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혼을 탈탈 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어요. 애니마는 뭐 쉽게 말하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사비아, 테라, 내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스트라다는 기본 컴포트 모드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그대로 스포츠고, 코르사는 정말로 트랙이나 서킷에서 이 차의 능력을 100%, 2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 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이라든지 모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 테라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도로, 흙길이라든지 자갈길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눈길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전천후 SUV예요. 그냥 말만 SUV가 아니라 정말로 일반 온로드 말고도 오프로드, 뭐 눈길이라든지 사막 이런 데까지도 모두 다 주파가 가능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SUV입니다. 하지만 뭐 우루스를 사막을 달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 차의 온로드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8 4.0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람보르기니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라칸도 V10 자연흡기고, 아벤타도르도 V12 자연흡기 엔진인데, 이 우루스만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듀얼 클러치 아니고요,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출력은 650마력에 토크가 86.7 정도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실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구입하신 분들도 뭐 그렇게 장거리 용도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서울 시내 도심용으로 많이 주행을 하십니다. 지금도 뭐 거의 속도를 내보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막히는 길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막힐 때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차에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은 정말로 편안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요철을 넘을 때 정말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슈퍼카를 만들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하드하고 좀 오래 타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운전을 했어요. 차와 떨어져 있기 싫어서 굉장히 오래 운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피로감이 크게 와닿는 승차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람보르기니에 지금 약간의 뽕에 맞아서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앞서 우라칸 시승기도 전달 드렸었는데 우라칸은 확실히 하드해요. 물론 하드해야겠죠. 그런 슈퍼 스포츠카는 하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전천후 SUV, 데일리 SUV는 너무 하드하면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세팅은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정말로 확실하게 서스펜션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브랜드의 SUV보다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더욱더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우르스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승 차량에는 옵션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주요 옵션을 말씀드리면, 일단 외관에서는 카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범퍼라든지 휠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클래딩 부분,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카본 패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23인치 샤이니 블랙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도 알칸타라로 적용되어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 차는 4인승 4시트예요. 그래서 4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5시트도 물론 제공을 하고요, 4인승 시트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4인승 시트로 되어 있고, 익스테리어 컬러는 로쏘 안티오스라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로 강렬한 그런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름부터가 정말 멋있지 않아요? 로쏘 안티오스. 뭔가 되게 로맨틱한 느낌도 들고, 스페인의 그 투우 있잖아요. 투우 할 때 그 강렬한 뭔가 그 빨간색 망토화도 같은 그런 외장 컬러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로쏘 안티오스라는 컬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르스 시승했을 때는 노란색이었어요. 그 노란색 컬러였는데 그 컬러도 정말로 매력적이었지만 이 로쏘 안티오스 레드 컬러도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지금 실내 스티치도 이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깔맞춤이 되어 있고, 여기 헤드레스트 이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헤드레스트 자수도 물론 옵션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이런 옵션 프로그램을 애드 퍼스넘이라고 불러요. 뭐 인디오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퍼스넘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에이다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람보르기니에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람보르기니에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침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서 람보르기니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르스를 구입하시더라도 막 5000rpm, 6000rpm 막 패들 시프트 쓰면서 막 우왕 하면서 달리기보다는 이런 막혀있는 구간을 다니시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딱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왼쪽 부분에서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가 있어요. 이걸 딱 켜고 핸들 왼쪽 하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당겨 주시고 이렇게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 세팅은 80km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앞차와 차간거리는 1단계로 해놓을게요. 1단계로 하고 지금 핸들에서 손 뗐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에 손 뗐고요. 그래서 지금 람보르기니 우르스에게 운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르스에도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람보르기니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처음 사용해봐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정전식은 아니에요. 지금 살짝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압력을 줘야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터치만으로는 반자율 주행이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꽉 한번 잡아주거나 살짝 흔들어 줘야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차를 아주 잘 따라가고 있고, 지금 약간의 곡률이 있거든요. 약간 코너예요. 뭐 깊은 코너는 아닌데 약간의 코너도 앞차를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겠죠. 제가 80km까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80km까지 속도를 쭉 부드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100까지 올렸습니다. 100까지 올렸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주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만 한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전혀 뭐 신뢰도가 없다거나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잡았더니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잡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또 연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앞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랑 좀 가까워지니까 정말로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고요. 차가 좀 없어져서 이번에는 속도를 좀 내볼게요. 모드를 여기서 스포츠로 한번 바꾸고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지금 들리시죠? 바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냥 레버 하나 당겼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맛에 또 람보르기니를 타는 거겠죠.
아무리 SUV라고 하더라도 람보르기니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기음, 이 전기차에서는 이런 거 못 느끼거든요. 네,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는 이런 배기 사운드, 엔진 사운드, 이런 건 내연기관에서만 느낄 수가 있죠. 8기통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을 쭉 밟다가 엑셀에 손 떼면 파바방 이렇게 팝콘 터지는 소리, 이 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코르사도 한번 해볼게요. 코르사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그래픽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우, 와, 이게 진짜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와, 정말 이 엔진 안에 짐승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와, 이거는 속도를 지금 그렇게 안 냈으니 50km밖에 안 되거든요. 속도가 지금 45km고, 와, 이렇게 살짝 정말 엑셀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이렇게만 눌러도 왕 바바방, 와, 정말 제가 타본 그 어떤 차들보다도 이 모드에 따른 이 차의 캐릭터가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좀 막히니까 다시 스트라다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런 철컥철컥 소리도 너무 좋아요. 뭔가 러프하면서도 이런 남자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런 철컥철컥 거리는 이런 소리, 패들 시프트의 철컥철컥 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물론 고급감도 가지고 있고 스포티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함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도저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모든 장점들을 모으고 모아서 만든 차량이 바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완벽한 그런 SUV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리는 무려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앞, 뒤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여서 열면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닫으면 세상 조용해집니다. 세상 조용해지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음적인 부분도 충분히 잘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차가 풀렸으니까 코르사로 바꿔볼게요. 지금 코르사의 재미가 들렸습니다. 원래 코르사는 뭐 트랙에서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코르사 모드 너무 좋은데요. 제 코르사 모드는 너무 중독적입니다. 진짜 엄청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너무 계속 생각나고, 내일 또 먹고 싶다, 뭐 좀 이따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우루스의 코르사 모드가 약간 그런 맛입니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계속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계속 들어도 너무나 계속 듣고 싶고, 약간 이런 엄청나게 매력적인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걸 매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하지만 이런 걸 매일 타기 위해서는 3억 7천만 원 정도의 또 값어치를 내야만 매일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르사 모드에서 이 코르사 모드에서 엑셀을 떼고 이제 저 RPM으로 갈 때 파바방 터지는 이 팝콘 사운드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즘 전기차들이 정말로 많이 출시가 됐고, 저도 전기차들 많이 보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내연기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랑 우루스 중에 한 대만 골라라 라고 하면 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저라면 우루스를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칸은 매일 타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우라칸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루스는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나는 매일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차 한 대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루스 한 대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정말 그냥 끝이에요. 우루스 하나 있으면은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물론 우라칸도 있으면 좋겠지만 딱 한 대 차량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 우루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스트라다로 바꿨어요. 노멀 모드로 바꿨는데,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는 뭐 배기 사운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낮은 중저음, 되게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탑승객들의 신경이 거슬린다든지, 뭐 외부에서 저 차 너무 시끄러운데,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SUV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꽤 오래 지났어요. 꽤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구형의 느낌이 안 납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신형 같고, 지금도 이 차량의 뭐 로쏘 안티오스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컬러 때문인지 몰라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쳐다봐요. 세워놔도 많이 쳐다보고, 저라도 볼 것 같아요. 저라도 이 차가 딱 세워져 있다, 이 차가 도로를 지나간다 하면 저처럼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차가 시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쳐다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저 색깔 진짜 멋있다,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연비는 얼마 정도일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차를 받고 바로 리셋을 했고 오늘 시내 주행 위주로 했어요. 고속 주행은 많이 안 했고 한 9대1 비율로 했는데, 시내 주행을 9, 고속 주행을 1 정도 비율로 했는데, 지금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4.5입니다. 4.5예요. 네,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건 제가 뭐 그렇게 긴 거리를 주행한 것도 아니고 시내 주행만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솔직하게 트릭 컴퓨터를 말씀드리면 4.5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안 사기에는 이 차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고 이 차의 매력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드림카이자 많은 분들의 드림카, 너무나도 갖고 싶은 슈퍼 SUV 차량인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시승기에 대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 차는 단점이라고 할 게 없어요. 정말로 모든 부분이 매력적이고, 지난번 우루스를 타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우루스 어때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너가 타본 차 중에 어떤 차가 제일 좋아라고 주변 지인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우루스가 제일 좋았어, 나는 우루스가 가장 내 스타일이었고 타본 차 중에는 제일 매력적이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번의 우루스를 타볼 기회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타보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운 좋게 정말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타볼 수 있었지만, 우루스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타봐도 정말 좋네요. 그래서 지금도 우루스는 대기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다른 브랜드들도 대기가 엄청나긴 하지만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아주 긴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아벤타도로도 이제 V12가 단종됐어요. 앞으로 나올 풀체인지 모델은 전동화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루스도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면 전동화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순수 내연기관 우루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사셔야 됩니다. 얼른 사셔야 전동화가 접목되기 전에 4.0L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의 필링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8기통은 8기통이에요. 4기통보단 6기통이 좋고 6기통보다는 또 8기통이 또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오늘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시승기에 이어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